네, 이 세션이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좌장을 맡게 되었고, 자리에 다 앉아서 마이크를 진행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교팀 지원사업 유경수리 일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과장을 맡게 된 경영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단장을 맡게 된 장대인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좌장경 오늘 세션이 진행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마 오늘 총 6개 대학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에 대해서 시간 주어진 시간 20분이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서 17분 내외로 교수님 혹은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3분 내외로 블로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은 아무래도 대학 혁신 유형 원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으로 남겠지만 아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유형 3는 라이즈 체계로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에 라이즈를 어떻게 이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연착륙 시키고 있는 포커스를 맞춰서 의견을 주시기 괜찮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사로 모건대학교 대학혁신부부의 장흥영 유문교수님 모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모건대의 시간이 짧아서 빨리 저희는 사실 주제 평가 발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사례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라이브 체계로 이용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대학에서 사업 추진단 조직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마 모든 대학들이 공통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단일 사업으로 그냥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하고 종료되는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학사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준비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대학성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라이브 체계로 흡수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체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우측 측면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대학혁신본부 안에 이제 1명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혁신본부에서 3명 사업을 같이 이제 추진하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 추진단이라는 팀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이제 인력을 전달 인력들을 사실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특성화 체인 교수를 지도함으로써 인해서 향후에 이제 학생들이 대전의 지역 전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 뒤에 성과들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준비를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모건대는 대전에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인데 모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대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졸업 이후에 자신의 원래 본거지로 짝을 이제 다시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 이후에 이 관련된 이 산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최대한 학생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1개, 1.6개월 동안 6년 동안 저희가 이제 101개라는 지산학연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고 저희가 1명 사업과 3명 사업이 같은 교육부 재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들을 따로 구성해서 지역발전 연계 대학 특성화위원회는 호흡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체에 만들었습니다. 저희 특성화 추진 전략은 사실 모든 대학들이 다 이제 학교의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사업과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매칭해서 추진을 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대전이 사실 경제과학의 수도라고 이제 대전시에서 이렇게 밀고 가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 출연료과 관련된 부분들이 카이스트 주변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도 이제 두 개의 충남대랑 한박대라는 국립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의 전략산업이 일부 특수대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치돼 있었고, 그럼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다 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관련된 학생들이 지역 정부에 대한 취업 인력들을 못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정부에 필요한, 결국에 지역의 전략산업도 있지만 그 지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취지로 저희 총 4개 분야에 18개 특성화를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지방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각각의 지자체들마다 중앙정부에서 특구도 남발을 했죠. 쉽게 말하면. 특구도 남발을 해서 대전시는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시융합특구 이 3가지가 지정이 됐고요. 문화융합특구는 저희가 지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두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지역특화 발전특구, 그래서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구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특성화에 특화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저희 이제 대학에 소개되어 있는 사무청에서 지정을 됨으로써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전략들을 다시 재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방자 활성화를 최초의 사업계획서 제출한 이후에 특성화를 더 확대 운영하는 학교들의 사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 1차년을 시작했을 때는 3개 특성화 분야에 세부 특성화가 9개 특성화 13개과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올해 그런 것들을 작년에 나온 이런 전략들과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방학 때 저희 전략 수립들을 다시 재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인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특성화 분야를 4개 분야에 18개 특성화, 그 다음에 27개과가 참여하는 걸로 확대 운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거 아마 누가 이렇게 너무 빽빽해서 하나도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만큼 되게 빽빽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활성화 사업이 나왔을 때 라이즈 시범 체제라고 해서 지역 지자체의 라이즈 시범 체제를 몇 지자체만 운영을 했었고 나머지 이 지방활성화 사업 자체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 1명을 받고 있는 대학 중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61개의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대학에 모두 다 내려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라이즈를 이양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큰 카테고리로 학사구조, 그다음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인지육성 지원과 그 다음 교육여건에서 이 4가지의 큰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단마다 사업들을 진행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전에 지방자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사실 RIS 사업이라는 하는 기존의 이제 지역 혁신주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이제 상황들을 안내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또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대전에 있는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매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지역 정주, 그 다음에 지역의 인재가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방대학 자체가 어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만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나 그다음에 지역 소멸이라든가 그냥 지역 청년 문제 위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의 대학의 역할의 첫 번째 주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 그 다음에 산학계, 학계, 그 다음에 연구, 기관 등에 대한 교육 체계들을 같이 만들어서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짠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들을 같이 공동 개편하고 같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의 주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수도권 대학들 외에 지방 대학에서도 자율전공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전공권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이고 교육 재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향후에 25년도에 진행되는 라이드 사업과 그 다음에 3주기 대학 혁신사업 1년에 대한 부분들하고 어떻게 맞춰서 나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 방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오늘 딱 528일 지금 했고, 이제 앞으로 지방 활성화는 3, 81일 이후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대한 주요 성과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학생부족에서 아까 말씀드린 18개 특성화, 세부 특성화에 27개의 학부과들이 참여했고, 저희가 단순 교과목 기수를 카운팅했을 때 약 4,722명이 현재 교과목을 기수했고요. 저희가 2개의 융복합 전공을 운영했고 16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의 마이크로 디그리에 기존 융복합 전공을 하던 학생들이 이어서 저희 쪽에 이제 특성화로 개편돼서 운영했기 때문에 12명 이수하고 지금 현재 54명. 근데 사실 이제 융복합 전공이 36학점 이상의 학점 이수를 하다 보니까 단위 기간에 이수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저희는 이제 나노 디그리 체제는 만들진 않았지만 저희는 12학점 이상으로 만들어서 마이크로 디그리 체제를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현재 이제 172명의 이수증을 확보를 했고 요번 학기 이제 종강과 동시에 151명 정도 이수에 대한 인원이 나올 정도로 약 300여 명에 대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이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 우리 성과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이수자가 있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1년 사업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학부과들을 모듈형 교육과정들로 교육과정 기초부터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내에 모듈형으로 어떠한 진로와 영역들을 갈 수 있는지 어떤 거랑 융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학과들과 저희가 이제 대전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학과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과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실제 인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마이크로디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25학년부터 자율학원하고 이러한 것에 탄력을 받아서 올해 이제 25학년도에 181명이라는 자율학원 학생들을 통계 조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분야를 크게 나가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교원들의 소속 변경이라든가 교원들의 소속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되었을 때 본인들의 교수 업적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계에 있어서의 누가 이제 학생들을 전담으로 지도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사구조 개편이라든가 학사 제도들을 총 40번 정도 개편했고 저희가 이 제도나 구조를 빨리 개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교문처장과 기획처장, 미래전략본부장, 대학혁신본부장이 소속된 학과들을 특성화에 필수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단위 기간 내에 이런 부분을 조금 추진돼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융복합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1차 연도에는 2개의 융복합 전공과 7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만 만들었었는데 실제 이거를 통해서 지역 정보를 내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대전의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특보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웰라이프 페어라는 분야를 하나 추가를 하면서 융복합 과목과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확대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학교에서 암만 잘 해도 학생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 주변에 관련된 내 전공의 기관들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많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결국에 학생들은 그 길을 찾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들마다 대학 인처리 플러스나 이런 데들에서 취업지원반이나 학과의 전담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 산업계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1개 정도 형체를 기존 산학협력단이나 링크 사업이나 이런 다른 교육재정이 하고 있는 거와 별도로 추가를 해서 있고 51개는 아예 협약을 해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산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공동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표준학습 기제라든가 현장 실습과 관련된 학점과 연결되어 있는 실제 수업들의 진행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로체험과 체험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한 학기에 1회 이상 했었고, 대부분의 특성화가 2배 이상의 진로체험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교육을 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지역정보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대전시의 상반기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을 특강도 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스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진행하는 내용들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뭐 추진단에서 아무런 노력을 해도 인력 부족과 재정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일자리 콜스본부의 취업지원 센터나 그다음에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해서 결국에 학생들한테는 교육과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주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실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27개 학생들의 재정 학생 수가 3,500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최소 2회 이상의 비교과들을 다 이수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빠른 이제 좀 대응을 좀 해서 학생들이 이 비교과가 단순히 그냥 비교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 인증에 필요한 비교과 인증에 대한 점수로 제도화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이끌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천 동아리라는 것을 총 3개 학기 동안 48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지금 현재 23개의 특성화가 지금 추천 동아리가 마지막 이제 중간 전까지 운영이 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물 성과 공유하는 포트폴리오 페스타를 1차년에도 3개월 만에 했었고, 요번에도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 학생들이 나의 성과를 다른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고, 저희가 일병사업을 전공 페스티벌과 같은 날 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특성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작품레신이나 포맷 대학들마다 다 쓰실 텐데 모든 취업 지원 강의 모든 전공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특성화도 기존의 학문 단위로 묶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특성화의 산업에 빠르게 변화돼서 융복하게 되다 보니까 취업 지원관들이나 우리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작품레신이나 포맷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어떤 근무 조건이나 이런 근무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타 재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잠매칭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재맞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재학생 맞춤형 이제 고용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학 입자 플러스랑 공유하고 1학기와 2학기 때 집중 취업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취업 지원 상담관들이라는 전문가로 같이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취업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주 전에 광주에서 라인 사업과 관련된 핵심 지표 아직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지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이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지역이 무너지면 대학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지표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기여도 평가나 지역 영향력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SDGs라던가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미래전략본부 자체 평가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우리 지방사회와 사업이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지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자학을 조금 들이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전공자율과 관련 자율전공 학부제를 애니편 애니메이션 융복합 전공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음악대학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고 또 광고 커뮤니케이션 학생들과 마케팅 부대가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서 이런 영상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특성화를 운영했더니 실제 애들이 추천학 동아리나 학교의 모든 산업 그 행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성과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지난 11월 22일 날 지속 가능 발전 연계 지역 소멸과 청년 인재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라는 공동 포럼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포럼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국에 지역 소멸에 있어서 지역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모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해남도의 청년마을과의 관련된 부분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약간 손실돼서 부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그 커뮤니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청년들이 주도하는 창업과 관련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속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마 대전이라는 그 유니버시티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보건제가 지역 정비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표 시간을 조금 초과하면 맨 뒤에 발표하시는 교수님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송창수 단장님이 회장님이 협의 회장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업장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81일이 아니라 확인해 모르겠습니다만 한 170일 정도 남았다는 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발표를 조선대학교 조민기 교수님께서 한번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죠. 마이크 안 나옵니다. 네, 저희 실적을 저희는 100년 미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선도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 아래 광주 지역 산업 밀착형 하이엔드 광주 유령 열성을 계획을 하였고, 여기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지역 밀착형 산업 혁신, 미래차, 첨단 반도체, 첨단 과외 산업 분야 사업 지역 산업 대학 기업의 생태계 창출 추진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요. 협의한 결과 광주시에서 앞으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첨단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 세 개 분야를 활성화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저희가 세 가지의 전공을 개설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학교의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주간학과가 있었고요. 참여학과들을 모집해서 주간학과 중심으로 주간학과의 커리큘럼 대부분 따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학과를 아예 없애고 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공들을 합치고 모아서 융합 전공을 개설해서 기존과 좀 다른 형태로 융합 전공을 운영하였고, 교과 과정도 그거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련된 내용이 좀 체계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아서 각각 분야마다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업도 전체로 다 분석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학사 구조 벡터를 추진했고요. 특히 제2 교육이라든지 융합 전공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고, 교육 과정을 5개 분야 개설하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수학 분석을 했고요.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지역의 산업과 굉장히 밀착하여 있고, 특히 조선대학교가 지역의 정주하는 인력이 광주 대학 중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주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이 지역의 산업의 발전과 정주하는 인력의 비율을 맞춰서 조선대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래에 저희가 이제 분야를 정했고, 그 분야 앞으로 이제 라이즈하고 글로벌 사업과 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전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학사 제도랑
그 학생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시행 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전 부서의 그 구성원들이 다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실, 교무처, 학생 지원팀 포함해서 각각 학과의 교수님들, 그 융합전공에 참여한 교수님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과정은 이제 특히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있는 제3학 공동교과목 그러니까 다른 융합전공 교과목은 당연히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대부분의 과목들을 이제 제3학 교과목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체제가 바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교과 과정이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그동안 했던 거에 기반을 두고 작성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업체나 아니면 연구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과 과정을 지역 기산학에 맞춤으로 이제 개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산업의 발전과 맞춰서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개편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개편했던 것들을 올해 개선한 실적이 계속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 지상학 교과목이 잘 운영이 되고 실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상학 교과목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의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제숙자나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를 피드백해서 실질적으로 잘 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서 이 과목을 지상학 교과목으로 인증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경진대회에 저희가 출품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실제 개발했던 학생들이 참여해서 개발했던 것들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스마트 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저희 캡스톤 디자인에서 했던 출품한 작품을 출품해서 저희가 수상한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 동아리인 MFA라는 동아리가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첨단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뉴욕 주립대의 빙햄턴 대학에 있는 박 교수님하고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뉴욕 주립대뿐만 아니라 코넬대 그리고 뉴욕 주립대 얼바니에 있는 펜텔타를 방문해서 저희가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산업체랑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배웠고요. 저희 학교도 그런 식으로 저희 학교의 시설을 꾸미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중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똑같이 모빌리티에서 독일 자동차 연계 해외 연수를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첨단 바이오에서는 12월 중에 미국 샌디에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의 우수 사례를 저희가 전부 답습하고 저희도 저희 학교에 이런 것들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했던 사례들을 학회에 발표하거나 지역의 학회가 얘기 지금 패키징 학회가 있는데 패키징 학회는 저희 참여하고 있는 손윤철 교수님이 거기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랑 산업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 학생들이 출품도 하고 참여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체랑 밀접하게 연결해서 최신 동향도 배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좀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석하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소그라피 학회, 컴퓨터전 학회에도 참석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저희가 이제 그냥
사업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고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 교원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융합정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매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산업 엑스포에 참석한 내용, 그다음에 2000년도에 첨단 바이오 융합정국은 신설한 내용, 그리고 좀 어렵지만 제2의 교훈을 저희가 그 규정을 만들고 계획을 체결한 내용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한 내용들, 그리고 조선대와 경연대가 그 자동차 분야에 근로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마이크로전자 패키징 학회에 참석한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그 융합 전공을 잘 이해하고 참석률을 높이고 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GPS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목마다. 그래서 그 GPS를 실행한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CS 멘토단 할 때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과목 인증제 말씀드렸는데 교과목 인증제를 운영했던 내용들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주변의 연구소들을 탐방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해외 연수했던 내용들, 그리고 수요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만족자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모빌티에 수상했던 내용들, 전문가 초청 세미나 했던 내용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강남에 했던 내용들,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연구소들을 모아서 저희가 학생들이 채용 강남을 개최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학생들이 한 122명이 참석하였고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독일 해외 연수를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과목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교과목이 실제 그냥 다른 교과목이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체 맞춤형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특히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형 인력이 저희가 학교가 많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의 지역 산업과 어떻게 밀접하게 영향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체계는 저희가 학교에 준비하는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발전 잘 들었습니다. 이청중수에서 조기자 교사님께 질문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유의를 좀 주셨고요. 저희한테 다시 굉장한 단기적인 기간에 굉장한 성과를 아마 저희가 공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2의 교원에 대해서 제가 따라하는 제2의 교원이라는 게 사실 교원 인사 제도에 있어서 규정을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산업체 경영 제도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제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산업체에 계신 분들에게 그 수업 실수를 저희가 주는 제도는 없었고요. 그래서 산업체에 계신 이제 재직자분이 학교에 와서 직접 수업도 하고 교과목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수를 배정받아서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교원 신분을 제2의 교원도 교원 신분을 이제 부여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거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학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기나 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신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와 좀 다르고요. 저희가 또 특히 융합전공이나 저희 교과목들의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학교에서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궁금했던 게 제2의 교원 제도가 저희 교원들이 갖고 있는 1년 혹은 2년의 연구년 제도처럼 산업체나 축연기관의 박사급, 교수급의 인재들이 대학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저희가 가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질문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전원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성화 사업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장을 한다는 의미가 인사가 2월 해가지고 5월 말까지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인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송창수 단장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셋째 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방대 활성화 사업이 사업비 취급이 12월 저번 주에 아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어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또 사업비 어떤 여부가 늦어진 기재부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알기로는 협의회에서 먼저 연구재단으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켜달라. 그러면 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저희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단으로 교육부가 다시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각 지역의 단장님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한국에 어려워졌다고 최근에 분이 왔을 때도 2월이 안 된다는 분이 왔었거든요. 네네. 2월 때 2월 권위가 10%로 정해져 있는데 네. 연구재단에서 오셔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지방대학 활성화 전담 강영훈이라고 사업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실 되게 많은데 저희도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를 대통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기재부에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부분을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공공계획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저희 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이 처음에 제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러고 저희도 지금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고 답답하신 마음은 알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들었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5월 말까지 현재 시장에서 어쨌든 완료적으로 공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일단 2월 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공부 과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대학 입장에서 5월 말까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상황을 생각하셔서 2월 말까지 안 하시고 들이시는 거는 별도의 현재 시점에서는 문장들이 풀지 않고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는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해주시고 가능한 어쨌든 12월 연말이나 1월 초쯤에 아마 관련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럼 정말 좋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안내를 떨어뜨릴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변경되는 게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변경되는 대로 별도의 공지가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건 만약에 5월 30일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2월 되는 규모는 뭐 잠깐 25%그 비율을 뭐 10%든 제한을 주실 건지 아니면 제한을 안 주실 건지 뭐가 궁금합니다. 사업이 2월에 안 나와요. 사업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되는 부분인데 2월이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이 있을 때 몇 프로를 이월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 자체는 올해 종료가 되는 건데 원래 5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비 정상 보고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정상 보고서를 받는 시점까지는 사업비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협의회의 요지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그 실적 보고가 그 정산 실적 보고서는 만약 5월 말로 늦춰진다고 하면 좀 늦어지겠네요. 정산 끝난다고 하면 보고서는 아마 그대로 5월 말까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내용에 혼밥을 알겠습니다. 네, 조금 나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단 부장입니다. 저는 작년 활성화 사업단의 4개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대학의 발표를 보니 세세한 것까지
농업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농업대학교는 전국 3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6개의 계열과 5개의 학과 35개의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1,183명으로 중소규모 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56년도에 개교해서 30년 정도의 역사의 적응을 포함합니다. 저희 대학은 10여 년 전부터 항공산업 신대학으로 저희 체계를 전환하였고요. 다양한 교육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체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비행교육원으로부터 기체 정비, 중남권 최초의 비행교육 시뮬레이터 항공교통 안전 시뮬레이터, 그리고 이천국 기장,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W 에어존이라고 하는 항공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무인 항공기 환경 제어 시험 센터라고 맨 아래쪽에 있는 유리로 된 건물입니다. 기체를 태풍 등을 많은 바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항공기 제작하는 학회 쪽에서 와서 테스트를 승인을 가져가서 시설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대형 항공기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행교육 시뮬레이터나 또 항공교육 안전 시뮬레이터 같은 항공교육 프로그램들을 모두 짓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론과 해석을 교육하는 교육 환경들과 산업 현장의 친구를 갖출 수 있는 학생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 항공기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무인 항공기 분야에 30개년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말씀드립니다.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정보환경공의 최우수상을 공간 측량 정보 드론 활용 공제에 부산대 경상대 총장대 통합전국대학 무인항공기 전문대 통합 전문 분야에서 UAM 올림피아드 전국 환경 근무 내용은 프랑스의 ATBI라고 하는 전파 분야의 유명한 웹사이트에 그쪽에서 저희가 수상한 내용을 게재할 정도로 부산대 경상대 총장대의 경진들은 고정익기나 또 회전익기 그런 두 가지 그냥 다 제작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촬영도 할 수 있어요. 통합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으로 구성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이제 발견하셔서 왼쪽 국민 치과 대표 특화 부동산 이쪽 분야고 오른쪽에 보시면 불선 특화산 미래 항공산 분야 이렇게 두 개의 큰 줄기로 저희가 특화산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드론 통합 항공산 분야는 산자부 그리고 제2육군 사령부, 한국전력기술과 같은 이제 국가기관들 그리고 산업체로는 대한제수원
산화 시스템 이런 산업체들과 함께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를 택했고요. 의성 특화산업, 미래항공산업 지적부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항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부대 산업들이 필요하다서 그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미래 항공산업 모빌리티 분야와 스마트 항공 MRO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의성 그리고 칠곡구가 구미 지역에 더블런스를 구성한 걸로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도내 항공기 정비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 분야를 말씀드리면 지역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실행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미래 항공산업 특화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경상북도의 지원과 함께 민항기 부문 세계 3위의 브라질 엠브레어사를 통해서 항공 정비 및 항공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이 과정을 통해서 도내 항공산업과 관련된 대학 CN대학을 설치해서 294명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 10명 정도를 추려서 엠브레어사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 본사를 방문을 하였고요. 브라질의 항공 운주 기술원 MRO 기술을 방문하면서 네트워크와 세계적인 전문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쟁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전에서 전차는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건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무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마 들으셨으리까 믿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두 차례 저희가 2군 작전 사령부의 요청을 받아서 드론으로 전투 대회 공진 대회를 저희 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군인들의 대드론 방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인 것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투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낙동강수 전투 전승 행사인데요. 영국 때 낙동강수 군과 공격을 하면서 오랫동안 북한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쳐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수많은 행사가 매년 열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인장 40만 명입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사용법에서 한 분야를 전승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 대학과 함께 저희 대학은 드론 전투 시군단을 초청해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드론으로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저희가 참여하여서 그 전투 시범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대드론 방어 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아마 여러분
을지 훈련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번 을지 훈련은 지난해 을지 훈련의 이제 주요 임무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북한의 이제 무인기가 날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가, 디텍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디텍트한 부분을 뜰 수 있는가 그런 훈련을 작년 을지 훈련의 이제 주된 포커스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북한에서 내려온 드론하고 유사한 드론을 만들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침투할 수 있는 침투기로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레이싱 드론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소에 침투하는 그런 드론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직에 이륙하여서 침투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침투 드론에 대해서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과 함께 구미시와 이군 작전사령부에서 저희 대학에 대드론 과거 연구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미 지역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광호 업체들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레이더 시스템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가장 첫 번째는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에서도 무인기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고 제작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학교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구미 지역에 이런 이제 국방과 관련된 주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이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침투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작전사령부와 구미시에서 대드론 방호 연구소를 계속 시키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구미 지역을 방호 도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차례 걸친 협의회를 거쳐서 대드론 방호 연구소를 개설을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낙동강을 따라서 침투하는 드론을 우리가 알아내고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또 레이더에서 이 드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전 훈련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드론 방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현재 이제 군집화되어 있고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거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종이로 박스, 볼판지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지게 되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텔스화 되어 가고 있고요. 초소형화 되어가지고 탱크 같은 그런데 안으로 그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초소형화된 드론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계속하였고요. 또 번역화 관점에서는 산업, 군, 관 이 모든 기관들이 연계되어서 통합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대드론 방호 기술 분야에서 ISO 5109, 5110 두 가지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방어 실증 훈련을 저희가 5월달에 실시하였는데요. 현재에서는 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들이 거의 총출동하였고 호라이즌 X1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들이 도움이 되어서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전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물론 이제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연구소 내에서 또 무인기공학과에서는 그 실증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기체들을 제작하고 또 기체를 운용하여서 실제로 얼마나 잘 탐지되는지 시스템적인 내용들을 실증할 때 1차 실증 훈련 때 사용되는 기체입니다. 첫 번째 기체는 작년에 고리 원전에서 킴투기로 사용했던 그런 기종이고요. 작년에 서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뚫고 지나는 북한 무인기가 있습니다. 그 무인기하고 거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했고요. 두 번째 기종은 수직 2착륙기로 테스트하였고요. 세 번째는 멀티콥터가 상당히 작은 규모인데 군집 비행이라고 해서 10대나 20대 정도 한꺼번에 날아갈 때 레이더에 잡힌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드론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고요. A시설 중요한 군과 관련된 시설을 보았을 때 저 지역을 침투하는 것을 가정해서 먼저 이 실전 훈련에 앞서서 레이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했고요. 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A 지역에서 레이더를 운용했을 때 드론이 내려오는 경로에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았고 실제로 이제 호라이즌 X1에서 레이더를 가져와가지고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별로 150m, 300m, 500m 보도별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보았더니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네, 1차 드론 방어 실전 훈련에 투입되었던 학생들이고요. 2차 실전 훈련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애를 먹었는데요. 네, 저희 대학에서 실시한 지방 활성화 사업과 연관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생각드리고 주요한 굵직한 몇 가지 내용들만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그 연구소 소장님하고 이 사진은 안 된다. 이 사진은 된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제 레이더 시스템들이 현재 사회에 알려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두 되는 거니까 사진으로 보셨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될 수 없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없었고요. 보안과 관련돼서 항상 저희들이 이제 부대에 출입할 때도 신분 확인을 하고 폰에 끼고 이런 식으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고맙습니다. 네, 부단히 발표 잘못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서영 교수님께서 인사로 해주시겠습니다.
호남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 김선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지역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한 실감나는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를 운영한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광주 지역에 문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산업이 저희가 전략 산업인데요. 저희 호남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 3개의 융합 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실감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감 콘텐츠 융합 전공이요. 저희 4개의 학과가 포함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고 시각 융합 디자인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이렇게 4개의 학과가 속해서 실감 콘텐츠 융합 전공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였습니다. 학교 사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융합 전공을 신설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보시면 지금 말풍선들의 길이가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이는요, 이 실감 콘텐츠 융합 전공과 근접하다고 느끼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가장 근접하고요, 패션 디자인 학과가 가장 멀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막연하게 시작하고자 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막상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멀리 있더라고요. 전공들이. 이게 전공의 특성도 있고요.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도 더 멀리 있어서 와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을 하고 방학 동안에 교수님들이 매주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교과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학과들이 모여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어떤 융합 전공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시각 콘텐츠를 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여기 백그라운드, 도시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혹시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으시는 분 전혀 없으시죠? 네, 모르십니다. 심지어 조선대학교에서 오신 권민기 교수님 모르셨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 구성원들도 많이 모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받았고요. 2014년도에 부산도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했는데 영화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요, 이게요, 광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혹시 광주를 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톨게이트에 보시면 위에 무슨 모양이 되어 있죠? 이게 무등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정형화된 미디어 아트를 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설치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광주는 미디어 아트로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2022년도에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라고 지맵이라는 그런 시설이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가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 지역에 실감 콘텐츠 관련한 전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시각 콘텐츠 융합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운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전공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시각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광주 지역을 도시 브랜딩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각 콘텐츠 융합 전공을 만든 첫 학기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 학생들에게 시각 콘텐츠를 이해시키는지가 먼저 우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30초짜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도 올 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첫 학기를 시작할 때는 4개 학과가 돼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각 학과당 최소 2개 다른 학과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학생들도 뭐 같은 과 학생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많이 팀 활동을 하면서 싸우는데 다른 학생들이다 보니까 더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이제 교수님들끼리도 약간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잘 극복하려고 많이 교수님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이렇게 서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과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로 발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다음 학기 2학기 두 번째 학기부터는 반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반을 나눠가지고 한 반은 기초반 해가지고 기획만 하는 반, 실감 콘텐츠를 기획하는 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반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구현할 수 있는 학생들만 모아서 집중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면서요, 가장 큰 게 학생들에게 이 도시를 좀 더 이해하고 이 도시에 저희가 사실 시각 콘텐츠 주제를 정할 때는요, 지역 소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주제를 줬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문화 자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데려오면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약간 애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저희가 항상 학기가 끝나면 성과 발표회를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여기 시각 콘텐츠 큐브에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콘텐츠는 사실 굉장히 고가의 프로젝터에 콘텐츠를 싸가지고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아르떼 뮤지엄 가시면 보시잖아요. 그게 바로 시각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써야 돼서 여러 가지 최첨단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학은 그걸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여기서 하고 거기서 시연은 주로 시각 콘텐츠 큐브, 그래서 저희가 익스텐션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기반의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책임과 지역 기여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독과목을 운영한 내용들인데요. 1학기 어쨌든 시행착오 구조를 겪으면서 지역 콘텐츠 소재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번 마지막 지난주에 저희가 성과 발표를 했거든요. 마지막 따끈따끈한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새 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매 학기마다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시각 콘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친지치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 논의도 하고 부족한 스킬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시설을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역하고 어쨌든 거버넌스를 형성해가지고 도시 브랜딩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약간 모든 학교들이 아마 그 산업체나 지역 기관들하고 MOU는 많이 맺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MOU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요. 먼저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고 그 기관하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제가 먼저 이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첫 사례, 학생들이 첫 학기에 나온 아주 짧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공개하고 홍보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마침 광주 GCC에서 시각 콘텐츠 큐브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침 거기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학생들 작품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산업체하고 같이 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연애 때 학생들 작품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역시 용기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크게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목고지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3회째인데요. 여기다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했더니 이 기관에서 별로 이렇게 학생들 작품을 시연한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 작품 글쎄요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럼 교수님 한번 볼게요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첫 학기 때 2024학년도 1학기에 이제 마지막 학생들 작품이 나오는 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작품을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교수님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회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하시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학기 때 1학기에 나왔던 작품 7개를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각 콘텐츠는요, 저희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장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렌더링을 다시 걸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교수님들이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희생이 되게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아무튼 조금 많이 힘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고민들도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또 하고 나면 보람도 있어서 그걸 이겨내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이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좁고 이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000명의 입장객이 오는 그런 아주 큰 행사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 전시가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서 저희가 받은 게요. 전시 작품비를 받았어요. 100만 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처음으로 작품을 2학기 만에 만들어서 작품비를 받고 이렇게 사명을 했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났더니 바로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내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내년에도 같이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튕겼어요. 그때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 그 생각이 나서 힘들어서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튕겼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애가 타고 있어요. 교수님 계속 하실 거죠? 연락이 오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미팅 하시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광주에는 혹시 상추 튀김 있는 거 아시나요? 상추를 튀긴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추 튀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든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 그 밑에도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11월 말쯤에 이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관련 분야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4일 동안 저희가 같이 강남의 평가 발표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를 했고요.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기관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그 포맷에 맞춰서 또 렌더링도 하고 작품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담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행사들, 기관에 있는 행사들하고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같이 협업하면서 전시를 하면서 학생들도 많이 실무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또 기관도 좀 더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전시를 하니까 훨씬 더 풍성한 전시가 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지역 연계 활동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나비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그 호남대학교가 광주의 광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한 구하고 뭔가를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광산구에서 저희 그 요즘 혼자 독보로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광산구에 우체통을 설치해서 편지를 쓰면 답장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체통의 디자인을 저희 학생들 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여기에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 그러면서 이제 거의 연방부터 시작해서가지고 이거는 자그마치 4달에 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에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방학부터 디자인 작업부터 해서 칠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손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작업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각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 활동을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10개의 우편 우체통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광산구에. 그래서 혹시 광주에 오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찾았다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운영했던 그런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관들하고 연계하고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제 저희들한테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요, 이제
도시 브랜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GCC에 가시면요 굉장히 큰 스크린이 LED 스크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학생들 작품을 끄는 거고요. 올해 이제 광주 송정역 여러분들이 광주에 오시면 광주 송정역을 꼭 지나야 되거든요. 거기 송정역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시각 콘텐츠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하반기에 설치를 한 건데 불림이도 이 작품이 웰지 이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가 여기서 상영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이 남았나요? 그렇네요. 제가 연습도 안 했는데 맞췄네요. 저희가요. 저희 학생들 만든 작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건데 제가 여러 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제가 5분짜리 그리고 이 학생은요 2학기 만에 지원금을 받았어요. 700만 원을 받아서 작업을 한 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선 간단하게 요것만 우선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제 광주를 소재로 해가지고 광주에 서석대하고 이런 광주의 건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길게는 제가 시간당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 고의 손입니다. 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된 것들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5분짜리인데 5분은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이게 저희가 보시면요. 길어요. 이게 뭐냐면 GCC에서 3면에 단면에다 이 정도 단에다 써야 되는 그런 크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학기 만에 만든 작품입니다. 주제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화면 그 방풍마다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끝일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잘 만들었죠? 네, 생각만에 만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자체의 어떤 전략이랑 대학의 특성을 살린 아마 ICTV에 대한 대표 교육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연영상 초원대 부단장님께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학교 K-12 학과학단 부단장 노사입니다. 저희 지금
정부 학부장으로 있고요. 지금 밖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트레이닝팀 보컬 디렉터로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지역 축제와 호환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축제 무대 전주 세계 평화축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이 해서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은 뭐 아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예술 쪽으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학은 학생의 성공과 지상학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창의없이 대학으로 그 슬로건을 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 대학교 총장님께서 지역사회에 이바지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실용적인 학문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게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예술대학에서 특화된 인재들을 바탕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이제 저희 우리 대학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예술대학은 우리 대학에서 가장 큰 좀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일단 대학이고요. 3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실용음악학부와 그다음에 2019년에 신설되었던 K-pop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랑 뮤지컬이랑 공연예술을 주로 하는 공연미디어 학부가 있습니다. K-pop 학부는 이제 대학 최초로 대학 자체 아이돌 그룹을 좀 만들었던 걸로 좀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K-pop 학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우리 대학교의 가장 메인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실용음악 학과는요. 여태까지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뭐 조연아라든가 이창섭이라든가 다 우리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뭐 대중음악 파트에서는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연기 예술 쪽에도 열심히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좋은 인재들을 계속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3개 학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K-pop 학부에서는 그 현재 기획사에서 이제 동일하게 트레이닝 시스템을 그대로 대학에 도입을 해서 실무 증진을 위한 학문을 바탕으로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펠리라든가 아플러스라든가 아츠르라는 독자적인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고 음원을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열심히 행사라든가 공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좀 몇 번 나왔습니다. 공연미디어학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영화, 뮤지컬을 중심으로 지금 다양한 영상제나 이런 수상을 하고 있고요. 실용학부는 명실성부하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최상위권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를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학이 이제 좀 선정한 의사례는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술 쪽에서 취업률, 시창업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좀 녹여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것이나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보여지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서에 이제 저희가 그 소개를 K-컬처 컴플레인이라고 일단 적어놨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전문 이제 전담 조직을 구축을 했던 그 첫 번째가 K-컬처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이 지금 작년에 설치가 돼서 지금 열심히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구축하고 외부 협의체와의 구축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이 외부 업체, 그러니까 예술, 지역문화예술, 그 다음에 기획 제작을 담당하는 지역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인재들을 그쪽에서 학습시키고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써 관련해서 그 업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창업까지 연계를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는 이제 한류 학살, 지금 이제 K-팝이라고 하는 K-콘텐츠가 2021년을 기준으로 BTS가 이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그런 영상 콘텐츠가 미국 대륙을 강타하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비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좀 위험 요소라고 했었던 게 기존의 K-콘텐츠의 소비 수준이 동아시아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앙권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저희는 우리나라 그 산업, 문화예술 산업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조금 더 소비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좀 소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지적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좀 넓히게 하는 게 사실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2021년에 우리 K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그 콘텐츠 산업이 미국에 이제 소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컬처, 그다음에 K-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가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전주 세계 평화축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댄스 관련된 그런 팀들이 이제 전주에 모여서 주기적으로 매해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약 한 3,000에서 4,000명이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한 3, 4일 동안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큰 이벤트가 발생해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출장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술대 학생을 좀 그쪽에 치우쳐서 이제 좀 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추상업을 목적으로 좀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자라는 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산의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사업 주제로 삼았던 거는 K-컬처 특성화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외부 협치 학습 지원이었고 두 번째는 K-컬처 커플링을 구축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컬처 특성화 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교육과 협력이 기반되는 상행물 모델을 제시하고 결국에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정부 기회를 마련하자. 근데 이거를 예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K-팝을 중심으로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비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의 축제를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적합한 시의성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K-컬처 확산을 기여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그 중심에 우리 학교 학생들, 예술대학 학생들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거에서 우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은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약 3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이 3일 안에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인력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지역의 그런 축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치시키고 진행시키고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사실 도시 브랜딩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이런 중요한 문화예술 축제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약간 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무용을 기반으로 한 축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K 콘텐츠, 특히 K-팝에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K-팝이라는 음악 자체가 미국의 대중음악 이론을 바꿔서 저희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 거랑 어떻게 연결시켜서 한국적으로 만들시키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국 무용과 K-팝의 댄스로 조금 접목시켜서 그거를 발전시켜보자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처음 시도해봤던 건데요, 오늘.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관계자들, 그 다음에 위원회 분들과 이제 관련된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제일 첫 번째 일환이고. 그래서 회의를 크게 두 번을 진행을 했고요. MOU 체계를 우리 대학에서 저희 사업단장님이신 지금은 사업단장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빅마마 보컬 그룹의 신현아 교수님께서 원래 단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전 단장님께서 MOU 협약을 내주셔서 사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페스티벌에 들어가기 전에 서포터즈 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이러한 페스티벌을 한 데 많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데요. 이 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우리 대학 예술대 학생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관련된 이런 제작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릴스라든가 인스타,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SNS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 방안으로 한 축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 K-pop 학과 학생들이 댄스가 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관련된 영상을 직접적으로 찍어서 홍보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메인 영상 한 편과 서브 영상 3편을 제작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대학이 사실 지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리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 지역에는 사실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학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지역기관에 나가서 학생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직접적으로 많이 가르치면서 K-팝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저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그 전주 세계춤평화 페스티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협력실습하고 안무지도법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K-팝은 생각보다 젊은 청소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해요. 그리고 요새 아이돌에 대한 또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업을 해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술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기획이나 제작 단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예술가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획 제작가로 꿈꾸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스티벌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 사실 이게 그 전주 그 세계춤평화 페스티벌에서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참여한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국내 참여 팀들을 이제 다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퍼레이드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그 K-팝 그 다음에 K-컨텐츠를 같이 세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요거를 한국무용과 K-팝이라는 어떤 그 접점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3,000명 이상의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창과 관련해서,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달을 한 번 축제계에 학생들이 들이게 되면은 일 잘하는 학생들을 계속 거기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시창과 관련해서는 예술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창과 관련해서는 음원을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아티스트로 데뷔를 한다거나 사실 이게 다인데 좀 다양성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축하 무대를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실무 경험을 사실 확대를 시키는 거죠. 사실 무대에 나갈 수 있는 학생 친구들로서 무대에 설 수 있고 굉장히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 경험을 위해서 실무라고 하면 우리 예술대학 학생들은 공연이겠죠. 무대 공연을 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술대 학생들의 참여도를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직위원회랑 지속적으로 좀 연계를 해서 계속 좀 학생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부대 프로그램은 이제 한쪽에 학교 홍보 부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요. 학교 홍보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대부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용학 학교가 좀 강점이 있고 실용학과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좀 K-팝 학교도 경쟁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학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여기 앞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요. 뒤에는 이제 외국인들 참여했던 사진입니다. 부대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웹에서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제작 영상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요, 저희 K-팝 학교 지금 2학년 학생인데요. 네, 유튜버, 3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노론 재능 있는 친구들이 학과에 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입시할 때도 수시 때 좀 끼가 다양한 친구들 이렇게 사전에 면접할 때 물어보니까 유명 유튜버가 진짜 많이 학교에 요새는 좀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좀 있고 유튜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학교에 실제적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이런 학생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해주면 학교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홍보가 확실히 많이 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성공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나름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장 의견을 사실은 사전에 작년부터 이런 사업단이 출범이 되고 나서 지자체 관련된 어떤 그런 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산업체들이나 지속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가라는 논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실무를 얻고 학습을 하고 결국엔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계속 좀 고민하는 찰나에 페스티벌을 이렇게 좀 거기 조직위원회랑 연결이 잘 돼가지고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성과를 이제 정량적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량적 성과가 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K-팝을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 15개에서 2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 특히 몽골, 불가리아,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도 사실 이제 남아메리카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고 시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K-팝을 좋아하더라도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요. 아직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하더라도. 근데 이쪽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오면서 좀 그런 K-팝에 대해서, 그다음에 K-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배움을 알아가는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계, 지자체, 민간과 함께 다 같이 뭔가 함께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축제에 이제 호원 아티스트들을 이제 취업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거기 그 페스티벌 공연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공연팀으로 저희가 콜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 제작 이런 단계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투입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예체능 쪽이 아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취업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괜찮은 친구들은 진짜 채용을 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3명 정도가 취업이 실제적으로 돼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좋은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대형 좀 이벤트에서 큰 무대에서 경험해보고 어쨌든 학문의 장이 열렸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 K-컬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쨌든 지산학 기반 예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시청 확대에 기여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지사, 전북도지사께서도 K-팝 국제학교 관련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전북도를 K-콘텐츠의 중심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제가 거기 연구 영역 참여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원과 지원이 들어가죠. 아시다시피 전라도가 문화예술 지역에서는 가장 좀 저변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학이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출창업에도 일가견 있도록 좀 대학에 힘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평가를 하자면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대학이 추창업에서 특히 예술대 어렵다는 그 분야에서 추창업에 좀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을 했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결국은 학생들이 좀 기술적으로 좋은 예술 인재들을 지역사회에 배출해내는 게 일단 우리 대학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추상업에도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리 학교도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다섯 분이 인사께서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 인사께서 아마 충분한 20분 시간을 가지고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6번째 서울대학교의 최승목 부장님의 발표를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대학교 교육혁신원장 최승목입니다. 6개의 프로그램을 마지막에 또 점심 직전이라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좀 걱정을 했는데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문제 없도록 시간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고요. 방금 전에 호원대학교에서 말씀 주신 축제를 중심으로 매개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과의 협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 이런 쪽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대학교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충남 홍성군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군 단위의 대학이 있는 오늘 여기 세션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광역시나 시단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광역시에도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원의 캠퍼스이긴 한데 본 메인 캠퍼스는 홍성 캠퍼스에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지역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속에서 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체계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올해 2월에 교내 내외 분들과 함께 청원대학교 엑스타랑 협력 혁신 비전도 선포를 하고 문제 전략 한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협업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안전도 소도시 분단위에 있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혁신들 또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상황이고 이제 저희는 거의 학생이 70~80%가 수도권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전주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자기 생활하고 있는 속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지역과의 협력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입장에서도 지방소멸을 인수하고 정말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횡성하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횡성하는 게 낯서실 거예요. 근데 축산 가구나 한우, 한돈 이런 사육부스 이런 거는 정말 탑 수준인데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하느라 계속 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지역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 작년에 축제를 한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았고 또 빠르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대학과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만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되는 것들을 수행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홍성 바베큐 축제입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 주제인 바베큐는 백종원 씨가 있는 더본 코리아에서 거의 전담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은 백종원 씨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청원대가 주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대처럼 문화예술, 공연 이런 쪽에 학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축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실제로 이런 제작물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 조형물이라든지 방문객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뮤지컬이나 공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무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현장 속에서 같이 방문객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대는 그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문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어서 오히려 방문객들은 관람이 아니라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 보시면은 연극예술학과, 뮤지컬학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스키트나 이런 학과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부서가 관련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방문객들의 참여, 취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여기 흥성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지역의 어떤 관광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숙박하시거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학 캠퍼스 안에 캐러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캠퍼스가 뭐 공간이 무한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캐러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시면 교내 숲속이라든지 풀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캠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숙박도 하시면서 축제를 1박 2일, 2박 3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의들을 제공을 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제일 반응이 좋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도 대학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타이틀을 다루고 또 교내 시설들도 학생들 인적 자원의 참여도 있지만 교내 시설들을 개방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다른 학교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타이틀도 달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행사는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한 45만 명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내년에는 꼭 더 잘 준비할 테니까 내년에는 꼭 한번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 음식 중심의 축제이지만 다양한 체험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 행성 하루에는 여전히 밀리지만 바베큐는 행성이다. 이런 지역의 인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오시고 내년에는 벨피스나 이런 데서 열리는 바비큐 축제에도 저희가 초청을 받아 참여하기도 하고 상호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가 되고 또 대학도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뭔가 지역하고 대학들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과정과 결과 공부하고 노하우를 쌓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학으로서도 캠퍼스 개방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목차 말씀드리면서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드렸는데요. 여기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지역과 좀 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산학 거버넌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에 홍성통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이 체계는 홍성 지역에 있는 민관 거버넌스고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우리 중국 통, 일본 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통이기도 하고요.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군에서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사업도 한번 하고 힘을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돼서 11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거버넌스로 인해서 홍성 교수님들은 상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지방자치 혁신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 군에서는 거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뭔가 지원도 없지만 간섭도 없는 그러한 거버넌스인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들이 있어요. 교육, 관광, 문화, 재생, 청년, 돌봄, 먹거리, 사회경제.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의 작은 기관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 사람들이 이 각각 분과에 자율적으로 멤버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런 거 했고 다음 달에 이런 거 할 거다. 서로 그런 걸 공유하면서 그 프로젝트 우리랑 같이 하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 그 유사한 거 우리가 해봤는데 그거 할 때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 프로그램에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된 관련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외부 모의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는 이러한 홍성통에 대학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관광 전공자인데 관광통에 저는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 수업에 지역기관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개개인의 참여였고 학교 단위에서 체계적인 참여나 그런 것들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홍성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요. 공연영상예술부터 쭉 사회서비스대학까지 다 이제 홍성통에 있는 분과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홍성통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지산학 거버넌스와 대학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베큐 축제도 그러한 어떤 거버넌스를 운영한 차원에서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안에 붉은색으로 대학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홍성에는 청운대학교도 있고 행정대학교라고 하는 전문대학교도 같이 있는데 지금 같은 재단 소속이고 캠퍼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의 대학처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운대와 해전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무엇인가 같이 해보고 싶은 지역의 기관 또는 개인 누구든 이 대학통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이러한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실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도 그동안에 한정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렵게 추진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례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있고 지금 연말인데 다음 주에 저희가 대학교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계신 분들하고 모여서 이게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지사가 민간 거버넌스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의견을 듣고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은 단계에서 의사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계인데 점점 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지역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학기 교과목, 개설 예정 교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지역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교과목이 있으십니까? 수요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교과목도 있고요, 교육과도 있는데 저희도 실용음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타만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니까 그동안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가 실현을 못하셨는데 저희 대학 통해서 그런 의견 수준을 들어서 A 교수님께서 기타반을 운영하고 싶으신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협업하고 싶으신 단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들을 거치려 하고요. 예, 지역에도 대학과 함께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대학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신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해보고 12월달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고 방학 동안에 이런 것을 잘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학과 지역이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그런 단계였는데 저희 대학들이 그리고 결혼 정보 회사처럼 잘 모르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은 잘 몰랐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대학통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대학통의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지산학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지산학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자리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6개 대학의 지방대학 발상화단 교수자들은 가슴 잘 들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어떤 양의 특성화라든지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과장의 위치로서 총평이라기보다는 아마 대학 교육 혁신 사업 유형3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올해 연차를 종료가 되고 오늘 발표하시는 우수사들이 각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 그 없는 우수사를 다시 발표되면 내년 라이즌 때는 6개만 다시 한번 고도화된 사례를 발표할 생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유형의 대신 리액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